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슈퍼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21대 총선이 있었죠. 특히 지금 부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강남 3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이 모두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 선거가 끝나면은 갑론을박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강남 3구가 하나같이 다 야당 의원들이 당선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불만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재미있는 한편에서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뭐 투기 뭐 또 좋은 쪽으로 어떤 부의 상징으로 얘기는 되지만 요즘에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 실물 투자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금융 위기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이 되었던 만큼 부동산과 금융기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부동산의 간접 투자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은요, 물론 이제 금융 관련 공기업은 아니지만 부동산 및 자산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의 나침판이라고도 하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제가 시작에 그 국민부동산의 나침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국감정원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부동산, 동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다. 뭐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은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때 감정원이나 또는 감정평가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정원의 역할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한국감정원 코리아 어프레이저 보드라고 하는데 그 살펴보면은요. 부동산이 보통 이제 가격 공시 및 통계, 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원래는 1969년에 그 국유재산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2016년 1월 19일에 재정 공포에 따라서 46년간 계속 행해오던 그런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에 대한 업무는 민간 기구에 넘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민간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있는데요. 감정 평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보상 담보 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 평가 시장의 적정성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즉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설립 시에는 이제 그 서울 삼성동 부동산의 핵심이라고 하는 뜨거운 지역에 있었는데 그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현재는 대구 광역시 동구 이노밸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설립 목적은요, 최초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라든가 정보 관리 업무,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정책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도모하는 거였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아마 최근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수도권 또는 강남의 집값을 잡는 많은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경제 안정에도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요. 주요 업무로는 핵심적인 것을 세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하면 기준을 잡는 일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녹색 건축 인증을 하고 도시 재생 지원 등을 하며 공공사업 보상 수탁이라든가 해외 사업 또는 부동산 관련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D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아마 부동산 시장 가격 담합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이제 판매할 때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하고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담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합을 해서 어떠한 이제 공인중개사가 여기의 가격을 만약에 우리는 6억에 팔고 싶은데 5억에 판다. 그러면은 5억에 흥정하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함으로써 사실 시장에 맡겨서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아예 조직적으로, 조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은 이제 도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뭐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도시에 이제 낙후된 곳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알박기 세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구역을 통틀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거기에 그것을 알고서 미리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전체를 개발할 수 없는 곳에다가 땅을 사놓고 큰 돈을 받고 사실은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아서 나가려는 약간은 이제 좋지 못한 그러한 이제 의도적인 행위들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알박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 보상 가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의 미션은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미션으로 설정을 한 건데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는요, 채용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체험형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제 그런 데에 투입을 시켜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자, 비전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시장 전문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축적된 부동산 정보를 DB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전 분야의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는 부동산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제 의미가 나와 있는데, 자, 아까 DB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음으로 해서 시장가가 안정되게 그리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한국감정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아마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서 중요한 정보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전국에 있는 집가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이거 이제 이 지역의 토지가 얼마다 하고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항상 재미있게 봤던 것이 서울에서 어느 땅이 가장 비싸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 임대가가 가장 높으냐라고 했던 것이 항상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명동 지역에 구상업은행이라고 하고 그 예전 신세계 맞은편 지역의 그 조그만 지역인데 거기가 항상 최고의 그 부동산 그 가격이 책정됐던 것이 이제 신문으로 보도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전국 집가 동향에서 살펴보면은요, 조사 개요가 이제 통계명이 전국 집가 변동률 조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걸 최초로 작성했던 것은 197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가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 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부동산만 따로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같은 것을 잡을 때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거나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얼마까지 이것을 이제 LTV를 잡아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치를 보려고 하실 때는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에서는 그 KB 부동산 쪽, 그냥 국민은행에서 만든 그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부동산 114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가격 차이들이 있는데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흥미 삼아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조사 목적은 뭐냐? 전국의 집가 변동 상황을 조사해서 토지 정책 수행 및 감정 평가 시에 시점 수정 등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조사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자, 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있어서요. 우리가 투기를 한다 하면은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거래는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활발해지되 대신에 그 거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당하게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담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수시로 신고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들이 있고 거래 가격의 이제 적정성을 이제 진단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계 분석을 하고 유관 기관들이 정보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요.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그 학생한테 이제 진로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선생님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광고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하는 그러한 자격은 전문 자격으로서 이제 누구나 많이 다 알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감정평가사는 상당히 따기도 어렵고 어떤 전문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전문 집단에서 만들어진 그런 협회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자체적인 자격증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고 적절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자,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해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놀랍게도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유가증권, 영어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 비행기 뭐 이게 얼마냐라는 것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 감정평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은행에서 선박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금융이라든가 저 이제 프로젝트 이런 파이낸싱 업무들을 하는데 당연히 감정평가사들과 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법인들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행 직무로는요.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치, 토지의 조사 평가들을 하고요. 기업체 등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이제 기업 이제 회계 기준을 보면은요, 그 자산에서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평가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그 땅값이 올랐다거나 건물값이 올랐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도 늘거나 아니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에 있어서의 기입하는데 그러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그러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법인이 운영되면서 이러한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처럼 감정평가 법인들이 감정평가사들을 소유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를 받고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주택단지, 공업단지 조성, 도로 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당장에 우리 집 또는 땅 그런 데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 부동산이라든가 기업 어떤 그 토지라든가 공장 부지라든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이 소유하고 기업의 자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것들을 시기에 맞게 계속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런 감정평가 업무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들이 하게 되고요. 또는 기준을 이제 정해 놓으면 기업들이 의뢰하거나 금융기관,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들이 의뢰할 때 또 거기에 맞게 감정평가 법인들이 이제 민간이죠. 민간 쪽에서 이러한 감정평가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로는 이제 공시지가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뭐냐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이제 의뢰해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될 수 있는 이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이걸 이제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매번 공시를 합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설정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부동산이 어떠한 이제 자산을 매입해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펀드를 운영을 하는 이제 부동산 그 투자 전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업무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뭐냐라고 하면은 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관할 구역 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구역을 표준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맞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을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감정평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표준주택, 그래서 이제 표준주택이라는 것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뭐 건물이라든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보상하기 위한 공공용지의 매수라든가 수용 등이 있고요. 여러분 가끔은 지자체도 어떤 공공용지들을 매입하거나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끔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매매해서 오히려 자원을 마련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요. 조세를 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그 조세를 세금을 부과하려면 조세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급여 같은 것은 급여 전체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소득 공제받는 것들을 제외하고 조세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토지도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지만 거기에 맞게 국세라든가 지방세들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평가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중요한 직업 윤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감정평가 업무는 조성용지를 분양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 처분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산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경매 및 소송, 뭐 경매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죠. 은행도 경매 관련 업무에 뛰어들 때도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담보라든가 일반 거래들이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공기업 중에서 제가 한번 이제 다루기도 했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세금 대신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 담보로 잡거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판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도 당연히 감정평가사가 특정을 이제 해서 그 평가 그 기준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부동산 이제 컨설팅에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액 산정 기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뭐 투자 분석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부동산 전문 자산 운용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입지 분석이라든가 투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적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미리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가격을 매서 이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면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운영한다든가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요. 만약에 실물 투자라든가 그 요즘에 이제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감정평가가 무엇인가, 또는 이제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원이 토지에 대한 아니면 또 이제 그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뭐 환경에 관한 환경부처도 아닌데 이런 업무를 하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 그 감정원에 그 지원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런 관련 내용들이 면접에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국감정원은 올해 파리협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서 부동산에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업무를 다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7위인 나라예요.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리협정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리협정은 환경에 관련해서 세계의 각국들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이것을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줄이고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 이제 얼마의 돈을 부과해서 좀 더 그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이제 산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걸 파헤쳐서 이제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급하다 보니까 경제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동 책임에 따라서 이제 파리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이런 것에 이제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특히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그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도 이에 따라서 그런 정책에 이제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파리협정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거는 증권사의 그 한국거래소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것들 이제 뭐 금액으로 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파리협정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여기서 탈퇴하겠다는 충격적인, 아직 탈퇴를 한 건 아니고 탈퇴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충격이라든가 세계적으로 공주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 분야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경제라든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전에 면접 문제에 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이제 박차를 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그 노후화된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의 이제 그런 그 저층 그런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하면은 주택을 이제 신축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최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강남의 집값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세게 했더니 풍선 효과로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그 강남의 남쪽 지역인 수용성, 안시성, 오동평, 이름들도 재밌는데요. 수용성이라는 건 수원, 용인, 성남 지역, 그다음에 뭐 안시성은 안산, 시흥, 그다음에 화성 지역이라고 해서 수용성을 또 규제를 하니까 2차 풍선 효과로 안시성이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투기가 끊이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그 풍선이 지금 거품이 꺼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한동안 추락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풍선 효과로 수도권 남부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서민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뉴스였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채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문 자격증들을 한국감정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케이스에 대한 것이 이제 알리오에 나와서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NCS 기반으로 뽑고 있는데 여기에서 뽑는 기준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얼마 배점을 하고 직무 수행 능력은 얼마 배점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알리오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해서 그 채용 공고가 잘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채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실물 투자와 굉장히 밀접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요. 제 메일 ourcareerfactory@gmail.com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로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